저는 엄마와 함께 이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옐로우 아틀리에 대표 정다운이고요. 저희 공방은 엄마는 프랑스 자수를 하시고 저는 클레이 크림이라는 걸로 이제 자수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전주라는 특색도 있고 해서 전통이나 아니면 이제 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들 이런 것 쪽으로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. 제가 미술을 하게 된 계기도 엄마 때문이 좀 크죠. 엄마 영향이 크죠. 저희가 이제 딸 셋이 있는데 언니랑 제가 둘 다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. 연년생인데 저는 원래 미술을 하고 있었고 미술을 하면서 강사 생활도 하고 막 하고 있었고 엄마는 이제 원래 결혼하시기 전부터 한복을 하셨던 분이었고 엄마도 거의 전주에서 한 10년 넘게 15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한복 일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강사 생활이 솔직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. 입시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미래도 봐야 되고 엄마도 이제 한복이 조금 감소가 되니까 엄마랑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공방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아이템이 엄마는 원래도 프랑스 자수 퀼트 누빔 이런 거를 조금씩 다 배우셨었거든요. 프랑스 자수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권유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서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배우신 거고 저는 그 와중에 이제 클레이 크림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. 제가 막 봤을 때가 막 이제 1년 됐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조금 성행이 돼 있는데 지방에는 거의 풀려있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보는데 작업하는데 용이성도 되게 있고 화 됐을 때도 예쁘고 엄마와 제가 같이 했을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 도안을 가지고 엄마는 이대로 저는 이대로 할 수 있는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작업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엄마는 프랑스 자수, 딸은 클레이 크림 자수라는 이 멘트를 만들면서 이제 저희는 공방을 오픈을 하게 된 거죠. 클레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만져봤지만 이렇게 만졌을 때 내가 이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했는데 이제 이걸 크림화만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조색을 해서 그 앙금하는 거랑 똑같이 파이핑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건조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의 용이성도 솔직히 있고 또 작업에 제한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막 천에 붙여도 되고 캔버스에 붙여도 되고 종이에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브로치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좀 재질 자체가 되게 폭이 넓더라고요. 할 수 있는. 프랑스 자수 같은 경우는 60가지 스티치, 기본 스티치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그 전통 도안을 만든 게 있어요. 전통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버선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기와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도안을 직접 제작해서 만든 60가지 스티치를 수강을 하고 있고요. 직접 수강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테마를 가지고 와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클레이 크림으로 작업을 해놓은 것들을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취미반으로 지금 수강을 하실 수 있게 해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저렇게 작업을 해서 보내주는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저는 클레이 크림을 하고 있고 엄마는 프랑스 자수로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작품 판매하고 있어요. 다 블로그 제 핸드폰 번호까지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 받은 것들 보면은 인스타로 DM으로 오는 거 전화나 문자로 와서 연락받아서 하는 거 그리고 직접 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3가지 다 저는 다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.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이걸 오픈을 하면서도 홍보가 솔직히 제일 많이 신경이 쓰였죠. 아무래도 1인 기업인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소규모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의지를 할 수도 없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의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또 지출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걸 오픈을 하면서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꾸려나가고 싶어서 했던 거라서 그거에 대한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죠.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인스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인스타나 페이북이나
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? 하루에도 몇 번씩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? 나는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 건 맞나? 서울에 있었더라면 조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지금보다는 많았겠죠? 근데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적다는 거? 그리고 제가 듣는 그냥 서울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찾아가서 배우고 이러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전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. 와서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문의하고 가셨을 때 다시 오는 확률이 조금 적어요. 그러니까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게 한옥마을 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한옥마을 기점하고 저희하고 살짝 분리되어 있잖아요.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게 초입부에 있어서 많이 뭐 여행객들 오셔서 많이 보시긴 해요. 뭐 풍년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길에 차 주차 저기 해놓으시니까 가시는 길에 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저는 한지를 대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술을 중고등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길이 되게 저한테는 정말 당연한 길이거든요. 학원이 다 여기 있었잖아요. 저는 이쪽 길이 맨날 다니던 길이에요. 그냥 뭐 학원 다닐 때도 이쪽을 다녔고 출퇴근을 해도 이쪽 길을 다 다녔던 길이에요. 전시회도 보러 가러 가면 다 한옥마을 쪽으로 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길이 되게 친숙한 길인데 가면 갈수록 죽더라고요. 그러고 나니까 여기 완전 다 공실이 돼버리고 공실이긴 한데 좀 들어가기는 참 뭐 금액적으로는 너무 비싼데 이동 인구는 너무 없어. 왜 둘레길이라든지 그것처럼 조금은 한옥마을을 구경 온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?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면 한옥마을도 거기는 먹거리가 있으니까 먹거리를 보면서 또 이쪽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볼거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되면은 좋지 않을까?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제 생각에는. 로컬 크리에이터가 저는 좀 생소한 단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막 인터넷이랑 이런 거 접한다고 접하지만 생소한 단어여서 저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오고 나서 그걸 찾아봤거든요. 찾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가 조합이 돼서 이게 됐을까 하고 봤는데 뭐 지역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 이제 조금 연장선이지만 이걸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게끔 올 수 있게끔 다시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 영상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도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전주 한옥마을을 오면 야, 볼 거 하나도 없더라. 먹을 것밖에 없어. 라고 하고 가는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인스타도 그렇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거기 갔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. 볼 게 되게 많더라. 전주를 상품화하는 걸 너무 잘해놨더라. 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